다시 20살로 돌아가도 해군 사관학교에 입교하시겠습니까? 이 사관학교 같은 경우도 처음에 본인이 타고 싶은 배, 원하는 함형을 정할 수 있나요? 67기 선배들까지는 사관학교 임관서열대로 함형이 정해졌습니다. 아, 임관서열대로 그냥 자기가 원하는 지망순으로. 지망이 아니라 임관서열대로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큰 배. 아, 그냥 본인의 선택 없이 그렇죠. 그냥 무조건 네. 성적 좋으면 큰 배 가고. 네, 67기 선배들까지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때 68기 선배들부터 저희 때 지금 후배들까지는요. 초급반 상위 5% 인원들은 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건 또 이제 저희 OCS와 똑같은. 동일하죠? 아, 네. 저희 OCS는 근데 다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네. 성적이 5% 안에 들고 정말 똑똑하고 좋은 친구들인데도 작은 배 가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아, 뭐 경제적으로, 네. 전략적으로. 맞죠. 큰 배 잘하는 가면 거죠. 또 물론 배우는 거 많지만 네. 진짜 힘들잖아요. 그쵸, 위에 고되죠. 상관도 많고 그렇죠. 밑에 부하 대원들도 많기 때문에 관리해야 되는 것도 엄청 많고. 그쵸. 그나마 좋다는 건 이 리빙 컨디션. 아, 그 배 안에 나의 생활 환경 자체가 넓다, 쾌적하다, 네. 그거 하나밖에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가지고. 저희 회사 출신들은 그래도 그렇게 자기 선택권이 있으면 다 힘들지만 좋은 배, 이지스함이 되었든 뭐 구축함이 되었든 그쪽으로 다 지원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좋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기에 함형이 좋은 1급함으로 갈수록 좋은 건지 또 이제 참수리같이 4급함 밑으로 이렇게 작은 배를 타면 좋은 건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좋음의 기준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해군 장교로서 진출이 유리한 그런 측면에서 좋음의 기준을 잡게 되면 아무래도 큰 배가 좋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네. 큰 배, 이지스함이나 이렇게 구축함 그렇죠. 뭐 이런 걸 타게 되면 첫째로 거기에 있으면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거기 계신 선배 장교분들이 다 우수한 장교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수하고 훌륭한 장교분들한테 또 배울 수 있는 게 많고요. 셋째로는 그 훌륭한 장교분들하고 개인적인 인적 관계를, 유대 관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길게 보면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거든요. 내가 모시는 분이 네. 나중에 잘 돼서 그렇죠. 나를 또 끌어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큰 배로 간다 해서 어떤 가산점이 들어가거나 뭐 진급에 가산점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연이 생겨서. 조금 제가 생각하는 걸로 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이만큼 훌륭한 장교다라는 것을 훌륭한 선배님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렇죠.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죠. 저처럼 이 참수리 탄 사람들은 어필하고 싶어도 위에 사람이 없어. 대의밖에 안 돼. 그래도 전 참수리가 좋았어요. 저도 참수리 네. 좋았습니다. 맞아요. 송대리님도 참수리 탔었잖아요. 아, 너무 재밌었죠? 맞아. 그럼 배 탈 때 네. 뭐 이거 당직 주기 같은 게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우선 함정이 나가게 되면요. 그 함정이 바다에서 계속 작전을 수행을 하고 그 항상성,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4시간 동안 누군가는 어떤 계소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정의 경우는 3직제 근무를 서면서 각각 같은 계소에 그 해당 당직 근무 계소에 사람들이 3직제로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정이 그렇게 해상에서는 3직제로 계속 작전을 하다가 육상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반 다른 육군부대나 공군부대처럼 이제 정박당직, 그냥 일반 육상당직을 서게 되죠. 그렇죠. 근데 함정 근무의 경우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육상당직도 5직, 맞아. 5일에 한 번씩 이렇게 섰고요.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참 이게 해군은 진짜 당직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해군이 단언컨대 3군 중에 당직이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진짜 이게 항해 나가 있으면 그냥 네. 매일매일 당직이고 네. 육상에 들어온다 해도 일주일에 뭐 재수 없으면 한 2번 당직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직 걸리고 그 다음날에 또 쉬느라고 또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일주일에 이틀 당직 걸리면은 3일 정도만 나의 시간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진짜 정박해 있는 일주일 동안 3일밖에 땅을 못 밟는다. 약간 이런 느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해군들 고생 많이 합니다. 네. 그럼 함정 생활 할 때 좀 이 슬기로운 함정 생활을 위한 팁이 있다면? 함정은요, 한번 출동을 나가게 되면 짧게는 보름, 길게는 20일, 한 달까지 그 배에서 지내는 사람, 걔 맨날 얼굴 보는 사람들하고 맞아. 한 달 내내 같이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요, 배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특히 장교들이 본인의 임무를 잘 수행하고 책임을 잘 수행해내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척을 지지 않는다거나 이제 섭섭하지 않은 관계를 만을 형성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제가 오래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해군 장교의 경우는 또 해군의 문화와 타군 장교들과의 달리 가지고 있는 권위라거나 좀 권한들에 미루어 봤을 때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부사관 병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함정 근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고 슬기로운 뭐 한 가지. 그렇죠. 결국에는 군대든 사회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본인 주위에 있는 동료들과 선후배, 직장 선배가 될 수도 있고 또 후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결국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이 되겠네요. 그럼 함정 생활 할 때는 이제 교회나 성당, 절 뭐 이런 데 못 가잖아요. 네, 그렇죠. 종교 활동은 어떻게 해요? 종교 활동의 경우는요, 그 함정에 근무하고 있는 장교들 중에 네. 장교들이 아니라도 됩니다. 그 부사관이 됐던 간부들 중에 네. 군종 위원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아, 군종 위원. 네, 그렇습니다. 해서 함정에 나가게 되면은 뭐 요일 없이 맨날 당직제 서고 똑같은 거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일요일은 일요일이 되고 종교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군종 위원들이 주도해서 함정 안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원들을 모아서 각 그 격실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근무했던 모든 함정에서 저는 항상 기독교 군종위원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저를 도와주시는 이제 위에 장교분들 중에서도 이제 도와주시기도 아. 하시고 아니면은 물품들 과자들 이런 거 있잖아요. 준비도 해주시고 해서 같이 모여서 찬양도 부르고 뭐 이제 종교 활동 했던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이게 배에는 또 이제 군종 장교를 막 각각 태워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기본 원래 자기가 하는 일 중에서도 또 네. 거기에 추가로 네, 군종의 일까지 맞습니다. 같이 더해서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참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아유, 뭐 재밌게 했습니다. 그럼 송대희님, 네.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잖아요. 네. 만약에 20살로 돌아갈 수 있다 가정했을 때 네. 육해공 사관학교 중에 다시 와도 해군 사관학교에 올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뭐 따로 가고 싶은 다른 사관학교가 있는지. 제가 선배 어차피 제가 뭔 대답을 해도 저 가지고 올 거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오세요, 빨리. 아니 일단 어디 가고 싶은데요? 아, 해군 가야죠. 진짜로? 아, 정말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20살로 돌아가도 해군 사관학교에 입교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해군 사관학교로 들어오겠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정말. 당직 설게. 당직을 좀. 쭈빼기! 큰일 났네. 선배님들 아닙니다. 이거 고장났습니다. 자 여러분, 선배님들. 저 해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인데 해군 사관학교 다시 오기 싫대요. 육군과 공군으로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장교 생활도 이제 5년 하시고 이렇게 전역을 하셨잖아요. 네. 해군 사관학교 출신 분들이 5년 차에 전역을 하게 되면 네. 향후 진로나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보통 어떤 쪽으로 진로를 많이 선택을 하죠? 그건 정말 사람마다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그냥 일반 기업체에 취직을 해서 네. 일반 회사원으로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뭐 공기업이나 공직에 나가서 일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다시 공직으로서 또 삶을 네. 전환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공부를 또 하러 가는 친구들이 있겠죠. 이제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케이스인 거고. 네. 네, 뭐 그렇게 다 다양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사관학교 장교 출신으로서 네. 특채라든지 네. 좀 더 유리한 진로가 있을까요? 우선 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게 사회에는 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감사하게도 사회에서는 사관학교 출신이다라고 하면은 단단하고 좀 성실하고 그런 사람으로 평가를 해주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에서 그거를 고려해서 특채를 뽑는 기업체도 있고요. 네.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사관학교 출신인 경우에는 조금 더 좋게 봐주는 경우도 있고. 그 사관학교라는 어떤 스펙 때문이 아니라 또 그 생활을 9년간 또 하면서 네. 해군 생활 9년간 하면서 은연중에 이제 본인도 그렇게 성장을 했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저는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군 출신이면 또 특화되는 게 뭐 해경이라든지 뭐 또 소방, 경찰 네. 또 이런 공직, 특정직 공무원으로 또 전향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뭐 국정원에 가시는 분들도 보기도 했고 경호처 네, 맞습니다. 뭐 이런 데도 맞습니다. 있죠. 네. 송대희님께서는 지금 이제 법학 전문 대학원에서 법조인의 길을 꿈꾸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향후 본인의 꿈이 있다면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군 사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고등교육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돌이켜보면은 사관학교에 가기 전에 저의 모습과 사관학교 가고 나서의 저의 모습, 그리고 지금 군 복무를 하면서 또 배워오고 경험해오면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 제가 스스로 만족하고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 모습이 다 해군의 덕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법조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도, 그리고 법조인이 돼서 하고자 하는 것도 사실 해군에 기여하고 할 수 있는 일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령부에서 이제 국정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상 봤던 게 우리 해군 선배님들이 능력도 훌륭하시고 많은 해군의 발전에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저희끼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부분이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결국은 정부를 설득하고 국회를 설득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향력이 좀 부족하거나 맞아요. 설득이 좀 잘 안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이제 제가 법조인이 돼서 법률의 전문성을 갖추게 되면 그 선배님들은 이제 군사학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저는 군사학은 좀 선배님들과 부족하지만 선배님들이 없는 법률적 전문성이나 그쪽은 제가 갖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선배님들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막연히 가지고 있어요. 또 해군에서 또 이게 받은 좋은 영향을 밖에서도 법조인이 돼서도 해군을 위해서도 또 선한 영향력으로 쓰고 싶으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능력이 닿는 데까지.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해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해군 덕분에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작전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 해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고 저희 선배님이 있고 또 국민들이 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한 만큼 해군에서 더 오래 근무를 했어야 되는데 빨리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밖에서 빨리 나온 만큼 더 밖에서 해군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해군 응원하고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송승환 예비역 대위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하시는 일 잘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국방을 위해 힘쓰시고 있는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존경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비역 해군대위 아싸 참수리였습니다. 저는 예비역 해군대위 송승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